자, 잘 지내셨습니까? 일주일 동안? 예. 마이크 지금 나옵니까, 이거? 잘 나와요? 예. 교탁이 좀 옮겨졌습니까, 이쪽으로? 옮겨졌어요? 아니고? 모르고? 여기가 중심 아니에요? 이거? 여기가 중심인데? 네. 그죠? 여기로 갔네? 자, 시험 잘 치셨어요? 네? 시험 안 치셨어요? 시험 치셨어요? 몇 점 나왔어요? 60점. 잠깐, 뭔 박수. 60점. 60점. 잘하셨네. 그죠? 약속한 거라서 말이 다. 식당 가면 합격한 거. 결석했잖아. 그 다음 날인가 이제. 결석했죠? 결석하면 안 되지. 결석을 왜 결석하면 안 돼? 결석하면 막 50씩 까내리 가요. 공부했던 거 다 까먹고 막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잘하셨어요. 60점이면, 지금 60점이면 공부 뭐 하나도 안 하고 60점인데, 그죠? 그냥 평소 실력 60점이었어. 스터디 하나도 안 하고, 스터디도 하나도 안 하고 60점인데, 뭐. 그렇죠? 맞잖아요. 스터디 했어요? 했어요? 스터디? 스터디 했구나. 나는 안 한 줄 알았어요. 저 안에서 노는 줄 알았어요. 자, 스터디 열심히 하셨고, 하여튼 60점 잘한 거예요. 다른 분들은 90점 이상 손 들어보세요. 그럼 90점. 안 계시고, 시험 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계속. 90점 이상 손 내리세요. 90점 이상 손 내리세요. 아니, 앞으로 아니고. 자, 손 들고 있다가 90점 이상 손 내리세요. 손 내렸네? 손 내린 거예요? 90점 이상? 맞아요? 80점 이상 손 내리세요. 이거 어떻게? 이렇게 하지 몰랐지? 70점 이상 손 내리세요. 뭐 안 내리네? 자. 자, 50점 미만 손 내리세요. 아이, 감사합니다. 50점 미만 손 내리세요. 자, 그 시험지를 어떻게 하셨어요? 탁 찢어버렸죠? 네. 중요한 거는 그 시험지를 다시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점수가 지금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 시험지를 다시 보고, 틀린 문제 확인하고 맞춘 문제도 어떻게 맞췄는지, 그냥 막 개도체가 맞췄는지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다시 확인하고 해설지 보고 하고, 모르는 거 있으면 또 체크해가지고 또 조금이라도 이상한 것을 물어보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 물어보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 학교 하시더라고요. 그죠? 예, 하여튼 그래서 공부를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그죠? 열심히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5월달 이제 첫 수업이죠. 그래가지고 요약집 들고 오셨어요? 요약집? 네, 요약집. 자, 요약집 하고 그 다음에 요 기출 문제집이 있어야 돼요. 기출 문제를 여기 안에 있는 문제를 다 풀 거예요. 기출 문제. 자, 기출 문제는 여러 번 반복해서 계속 풀어봐야 돼요.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에 따라 가지고 눈에 보이는 게 틀리다고 했죠. 그 전에 또 풀었을 때 하고 또 지금 풀었을 때 하고 또 한 달 있다가 풀었을 때 하고 다릅니다. 같은 문제라 하더라도 나한테 이게 오는 게 틀려요. 다가오는 게 틀리니까 여러 번 반복해서 똑같이 풀고 또 이렇게 되어 있는 형태 말고 단원별로 되어 있는 거 말고
회차별로 되어 있는 것도 풀어보셔야 돼요. 똑같은 문제긴 한데 회차별로 되어 있는 거 있어요. 33회, 32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회차별로 1번부터 40번까지 그렇게 되어 있는 순서도 풀어봐야 된다 이 말이지. 이 단원별로 되어 있는 거 말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풀어봐가지고 한 대여섯 번 풀어보고 거의 다 100점 만들어 가야 돼. 100점을. 기출문제는. 기출문제는 무조건 그냥 다 100점 만들어 가는 거예요 원래. 기출문제 풀면 90점 이상 나온다. 그건 자랑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기출문제 무조건 다 맞고 다 안에 있는 내용들을 다 지문들을 좀 애우다시피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시험장에 가야 된다 이 말이겠지. 자, 하여튼 반복해서 계속해서 똑같은 거를 같은 거를 반복해서 계속해서 보셔야 돼요. 그래야 합격하는 거예요. 그래야. 자, 그러면 일단은 진도는 요약집 진도를 순서로 나가고 그 해당되는 파트에 문제를 바로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약집의 2페이지 한번 보세요. 2페이지 보면은 중개업의 유래하고 발전 과정이 있습니까? 네, 요거 우리 시험 나옵니까, 이거? 이거 안 나옵니다. 이건 안 나오니까 이건 안 봐도 되겠네, 그죠? 네, 안 봐도 되고. 요거.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넘어가 보니까 이제 뭐가 나오냐 보니까 기본 개념이 나오네, 그죠? 자기가 알고 있는 이렇게 내용이라 하더라도 확실하게 이렇게 안 보고 대답할 수 있을 만큼 공부하셔야 되고 반복적으로 계속 하셔야 돼요. 안다고 그냥만 넘어가면 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굳혀야 된다. 아는 거를. 자, 그래서 자, 기본 개념이 세 가지가 있어요. 기본 개념이 목적하고 성질하고 성격, 그다음 구성 이 세 가지인데 자, 목적부터 한번 볼게요. 목적은 자, 이 PPT를 이제 하잖아. 여기. 자, 이거. 자, 없앴지. 예. 원래 이렇게 나와야 돼. 이렇게. 잠깐만요. 이렇게. 자, 잘 보입니까, 지금? 네. 이거 불 안 꺼도 잘 보여요? 이거만 꺼집니까? 이것만 한번 보여요? 잘 보여요? 자, 잘 보이게 만들었어요. 글자가 굵잖아요, 지금. 그렇죠? 글자를 다 진하게 해가지고 글자를 좀 굵게, 진하게 만드는 거예요, 전부 다. 자, 공인중개사법의 제정 목적인데, 목적은, 우리 시험에 과거에 한 2, 3년에 한 번씩 나왔었어요. 2, 3년에 한 번씩. 목적이 개정된 지가 한 10년 됐어요. 10년 됐는데, 10년 개정된 이후에는 한 번도 안 나왔다, 이 말이지. 매번 나온다고 했는데, 안 나오더라고, 목적이. 근데 여러분들 시험에는 모릅니다. 혹시 나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시험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목적은 공부하는 방법은 간단하죠. 그냥 목적만 암기하고 있으면 돼. 그러면 바로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법 제1조에 규정되어 있는 게 목적인데 목적은 네 가지로 되어 있어요. 네 가지로. 첫 번째 목적이 뭡니까? 전제이면서 첫 번째 목적이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이거예요.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이것이 전제이면서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이 말이겠죠. 그 전문성을 높이겠다 이 말이에요. 자, 세 번째는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자,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궁극적인 목적이 국민경제 이바지. 이게 궁극적인 목적이면서 2차 목적, 간접 목적이죠. 궁극적인 목적, 2차 목적, 간접 목적.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목적만 여러분들 그냥 외워두면 끝이에요. 이거는 할 게 없어. 공부할 게. 자, 그러니 목적과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당연히 시험 문제는 목적이냐 아니냐를 물어보겠지. 목적이냐 아니냐를 물어보겠죠. 목적이 아닌 걸 내겠죠. 근데 우리 법 관련 규정을 한번 적어볼게요. 여기다가 공인중개사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이 목적과 관련되어 있는 우리 법 규정은 대표적인 이제 업무 어떤 업무가 있습니까? 대표적인 업무가 자, 거래 계약서 작성이 있겠죠, 여기? 거래 계약서 작성? 거래 작성 언제 합니까? 거래 작성은 거래가 완성, 중개가 완성된 때에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하라고 했잖아요. 중개가 완성된 때에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래계약서 작성. 그리고 거래계약 작성하는 시점에 뭐 한다고 했어요? 확인설명서 작성. 그 다음에 우리 14조에 보면은 법인이 할 수 있는 업무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14조에 그 6가지 업무가 있어요. 그 겸업 업무 범위에 관한 내용.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요 규정과 이
목적하고 관련되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전문성 제고는 전문성 제고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그죠? 그러니까 자기에게 결함이 있는 사람은 일을 못 하겠죠. 그래서 결격 사유. 그 다음에 일정한 교육을 받아야 되겠다 이 말이지. 그래서 교육제도 이런 내용들이 관련되어 있고,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 요구와 관련되어 있는 거는 일단 공부를 해야 되죠. 자격 시험을 쳐야 되죠. 그래서 공인중개사 제도에 관한 내용하고, 그 다음에 적법하게 중개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등록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등록에 관한 내용이 요 법과 목적하고 관련되어 있는 규정들이고, 국민경제 이바지 이거는 돈이겠지. 아무래도 돈이니까 중개보수 실비에 관한 내용, 중개보수 실비 이런 내용들이 요 목적하고 관련되어 있다 이래 보시면 돼요. 자, 요거 그 다음에 이제 시험 문제는 이제 이렇게 나오겠죠. 아닌 거 대표적으로 아닌 거 적어볼게요. 공인중개사 업무 요거 이제 목적이죠. 근데 뭐라고 나오냐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 이러면 이거 목적이 아닌 것이다. 개업공인중개사로 들어가면 이게 목적이 아닌 것이에요. 그냥 공인중개사의 업무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다음 하나 더, 공인중개사 제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목적 아니겠네. 공인중개사 제도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한다. 그 다음에 여기 전문성 제고죠. 뭐라 나옵니까? 공신력 제고, 목적 아니고. 그 다음에 부동산 중개 여기 업이죠. 업인데 뭐라 나옵니까? 부동산 중개 업무 이렇게 하면 목적 아니에요. 업무가 들어가면 목적이 아니죠. 무가 들어가면 공신력 그 다음에 건전하게 육성인데 적절하게 규율하겠다. 적절하게 규제하겠다. 목적 아니겠죠? 자, 그 다음에 국민경제 이바지인데 뭐라 나옵니까? 국민의 재산권 보여주겠다. 좋은 말이죠? 목적 아니고. 거래질서 확립해 주겠다. 좋은 말인데 목적 아니죠. 자, 이 글자 크기가 원래 24였어요. 원래 어저께까지 어저께 24였는데 어제 학원에 좀 잘 보긴 괜찮았어요. 근데 조금 더 욕심을 부린 거예요. 28로 다 바꾼 거예요. 24 된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28로 바꾸는 거는 시간이 좀 걸리는 거예요. 어제 시도 못하고 한 2시간 동안 했어. 그래서 다시 보낸 거예요. 이 자료를. 글자 크기가 좀 잘 보이죠? 28 정도 해야 되겠죠? 맞아. 그죠? 자, 이게 글자 크기를 크게 하면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커져요. 이렇게 막 다 늘려줘야 돼요. 하나씩 다. 동그라미가. 하나씩. 마찬가지. 네모 하나씩 다 늘려줘야 돼요. 그런 작업이 보통 작업이 아니라는 거지. 아주, 이미 만들어 놓은 것도 있는데 다시 다 바꿔야 돼요. 28로. 자, 하여튼 목적은 여러분들이 무엇을 공부해야 됩니까? 아닌 걸 공부해야 돼요? 아니면 이 목적을 공부해야 돼요? 목적만 외우면 됩니다. 목적만 외우면 끝나는 거지. 자, 그러면 분단별로 한번 읽어볼 건 아니에요. 읽어볼 건 아니고 분단별로 읽지 않고 전체적으로 다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아시겠죠? 목적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하면 하시면 돼요. 다 같이 읽습니다. 자, 공인사법 제정 목적 시작. 공인중개사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 하고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네, 국민경제 이바지가 목적이다 이 말이죠. 되겠습니까? 목적은 이렇게만 목적만 외우면 끝나는 거예요. 목적만.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공인중개사법의 성격이네, 그죠? 성격. 성질 내지는 성격 네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 하니까 기본법이에요. 기본법. 그러니까 중개에 관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가장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모든 사람, 상황, 장소를 불문하고 적용되겠다 이 말이에요. 그죠? 기본법, 일반법.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뭡니까? 특별법이에요. 뭐에 대한 특별법? 민법, 상법에 대한 특별법이에요. 그러니까 중개에 관해서는 민법, 상법보다 먼저 적용된다 이 말이지. 중개사법이. 중개사법이 없으면 민법, 상법 중에서 뭘 먼저 적용하겠습니까? 민법. 뭐 얘가 앞에 있다고? 그게 아니에요. 상법을 먼저 적용하지. 왜? 개업은 상위니까. 개업은 상위니까. 상법을 먼저 적용하고, 상법이 없으면 모든 국민의 법인 민법을 적용한다 이 말이에요. 그죠? 중개사법, 상법, 민법 순으로
적용된다. 하여튼 민법, 상법에 대해서 특별법이다. 그 다음에 중간법이네. 등록관청하고 개업간의 관계는 뭐예요? 공법관계죠. 개업하고 의뢰인 간의 관계는 사법관계. 공법적인 규정하고 사업적인 규정이 혼재되어 있다 해가지고 중간법이에요. 혼합법, 같은 말로 사회법, 혼합법, 사회법 같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국내법, 국내에 있는 중개사만 취급하겠다 이 말이지. 국내에 있는 중개사만 적용하겠다. 그래서 이 네 가지는 뭐예요? 네 가지가 성격이네, 성격. 성격.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안 올라갔네, 그죠? 분명히 올렸는데 다시 내려왔어요. 그죠? 이런 경우가 좀 있더라 보니까 이게 희한하죠. 다 올렸는데 내려갔네, 그죠? 자, 이런 상태로 된다고. 글자 크게 하면 이게 내려가요. 이걸 다시 올려줘야 돼. 이렇게 늘려가지고 이게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안에 네모가 숨어 있어요. 이렇게 눈에 안 보이지만 파워포인트 아시는 분들은 그냥 적혀진 게 아니에요. 거기에 모두하고 틀려. 아시죠? 네. 자, 계속 얘기할 거예요. 이렇게 할 때마다. 자, 이거 보통 작업이 아니었어요. 시간 많이 끌었어. 아니, 다 못했어요. 8주차까지 해야 되는데 한 6주까지 했다. 6주까지. 7, 8주 남았어 지금. 자, 다시 올려야 되겠네. 올리고 싶다. 자, 일단은 법률이 있잖아요. 법률은 어디서 만듭니까? 60점. 법원에서 뭘? 법률은 국회에서 제정을 하죠. 입법기관은 국회. 자, 그 다음에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구체적인 시행과 관련되어 있네요. 시행령, 그죠? 시행령은 누가 만듭니까? 대통령이 만들죠? 그래서 뭐라 불러요? 그래, 대통령령, 이래 만듭니다. 대통령령. 이런 애니메이션도 여러분들 그냥 막, 하나하나 다 들어가 있어요, 지금. 아시죠? 자, 그 다음에 법률하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구체적인 시행과 관련되어 있는데 뭡니까? 시행규칙 있잖아요. 시행규칙, 요거는 누가 만듭니까? 각부 장관이 일단 만들죠. 모든 부동산하고 관련된 장관이 누굽니까? 국토교통부 장관 맞죠? 그래서 국토교통부령. 장관이 아니고 국토교통부령이라 불러요. 같은 말을 알아두셔야 돼요. 이거는 중요한 게 같은 말인 걸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면 법률은 제일 마지막 조가 몇 조예요, 법률은? 제일 마지막 조. 7개의 장 51조가 제일 마지막 조예요. 그러니까 1조는 아까 뭐였어요, 1조는? 1조는 목적이었습니까? 1조는 목적이었죠. 51조는 뭔지 압니까? 모르죠? 가태료. 그렇죠. 가태료. 대단합니다. 스터디. 누가 했는데? 그렇구나. 역시 스터디 안 한 사람이 잘하네. 스터디 안 한 사람이 잘해요. 자, 시험에 그러면 잘 물어보지 않으니까 일단 괜찮아요. 자, 일단 그래도 가태료. 대단하지. 꼼꼼하게 공부한다는 뜻이지. 가태료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시행령은 제일 마지막 조가 몇 조입니까? 38조예요. 7개의 장 38조가 제일 마지막 조고, 시행규칙은 6개의 장 29조가 제일 마지막 조네. 51조하고 38조하고 29조를 합쳐버리면 몇 조입니까? 118개죠? 118조예요. 118조에서 몇 문제 나온다고요? 118조에서 몇 문제? 40문제 아니고 40문제 우리 전체고 몇 문제? 28문제 정도. 그러니까 70% 차지해요. 법령 파트만. 나머지는 거래신고하고 실무 쪽에서 나오고. 하여튼 118개의 조문에서 거의 70% 차지하니까 28문제가 나온다고 쳤을 때는 몇 문제 맞춰줘야 됩니까? 거의 다 맞추면 제일 좋죠. 근데 한두 개 정도 틀려, 한두 개 틀려야 돼요. 법령 파트에서. 한 5개 틀려버리면 힘들어져. 그럼 우리가 원하는 점수가 안 나와요. 자, 시행령, 여기 대통령령, 여기에는 주로 어떤 내용들이 규정되어 있습니까? 각종 사항, 기준. 각종 사항, 기준들이 규정되어 있고,
시행규칙에는요, 서식, 절차, 등록 절차, 설치 절차 이런 거 별지 서식들 여기다 규정되어 있어요. 국토교통부령에 다 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뭡니까? 이 세 가지가 기본 개념 되겠죠? 자, 이제 책에 보면요, 이제 듣고 그 다음에 한 장 넘겨보니까 4페이지에 용어 정의 나오네, 그죠? 이 용어 정의는 여러분들 시험에 반드시 나옵니다. 우리법 제2조에 규정되어 있죠? 용어 정의 반드시 나오는데 작년에도 1번 문제로 나왔었어요. 아주 쉽게. 1번 문제로 아주 쉽게 나왔었어요. 자, 몇 개의 용어가 있습니까? 자, 6개의 용어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용어를 한번 또 정리를 해볼 텐데, 자, 한번 보세요. 자, 용어의 정의입니다. 용어의 정의. 첫 번째, 중개라는 용어죠. 중개. 자, 중개는요, 몇 가지 요소로 되어 있냐니까 네 가지의 요소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가 중개가 되려면 내가 한 거 아닌 것 같은데. 저기 나오는데. 안 나왔었죠, 여기? 나왔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안 나왔었죠? 지금 나오네? 됐어. 덮치기 잘 안 돼. 자, 하여튼, 일단은 중개가 되려면은 네 가지의 요소가 필요하다, 이 말이지. 첫 번째가 중개 대상 물이죠. 두 번째는 전여 당사자 나와야 되고, 세 번째가 매매교환 임대차, 그 밖에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 이거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알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중개라는 용어는 이 네 가지만 일단 외워두셔야 돼. 네 가지. 이 네 가지만 외우면 되는데, 이 네 가지를 모두 충족되었을 때, 이 법상 중개를 한 것이죠. 자, 좀 덥습니까? 옷을 벗을 순 없잖아. 좀 덥네, 그죠? 안 더워요? 덥죠? 자, 참아야겠네, 그지? 네. 자, 이 네 가지의 요소가 다 충족되었을 때 이 법상 중개를 한 것이다. 그래 보시면 돼요. 문은 열면 안 되고 에어컨을 켜야 돼요. 문은 열면 시끄럽고, 시끄러운 거 제일 싫어하니까. 스터디 특히. 자, 중개 대상물. 자, 그러니까 이 중개는 한마디로 뭡니까? 한마디로? 알선이에요. 중개라고 하면 한마디로 알선이에요. 알선. 그러니까 알선은 다른 말로 뭐라 부를 수 있겠습니까? 자, 소개라든지 주선, 흥정, 교섭, 조정이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것들이 알선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뭐에 대해서 알선했을 때 이 법상 중개를 한 것입니까? 중개 대상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중개 대상물, 우리 법 제 몇 조에 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제3조. 제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습니까? 제3조에? 5가지 있죠? 불러보세요. 토지, 건축물, 임모, 광업재단, 공장재단. 이 5가지 물건이 중개대상물이죠. 법정 중개대상물. 이 5가지 물건에 대해서 알선했을 때 이 법상 중개를 한 것이에요. 5가지 물건이 아닌 거, 예를 들어 자동차. 개업이 자동차에 대해서 알선했을 때는 이 법상 중개를 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지. 5가지 물건인지 아닌지 보셔야 돼요. 5가지 물건. 그럼 5가지 물건 외워야 되겠네. 다 외웠죠? 어떻게 외웁니까? 토건입간공. 잘 보세요. 토건입간공. 자, 아주 세심하게 요런 것까지 다 처리를 한 거예요, 지금. 토건입간공. 암기부에 다 이렇게 돼 있겠죠? 이게 얼마나 이게 작업이 보통 작업이 아니에요. 이거 열심히 공부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토건입간공 암기하고. 얘도 원래 정상적으로 좀 올려있었는데 좀 내려왔네. 그죠? 어제 보낼 때 정상적으로 보냈는데, 보내는 과정에서 이게 좀 이상하게 날아가는가 봐요. 자, 그 다음에 거래 당사자 같으면은, 매도인, 매매 같으면 누가 있어요? 매도인하고 매수인. 임대차는요? 임대인하고 임차인. 이런 거 아시죠? 그러면은, 저당권 같으면 누가, 저당권에 누가 있어요? 저당권 같으면요? 저당권자와 저당 설정자죠.
그럼 내가 은행에 돈을 빌린다 그러면 은행이 누굽니까? 저당권자. 어? 누구? 저당권자 맞아요. 나는 누군데? 설정자입니다. 이거 헷갈리지 않도록 하시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거래당사 중에서 보통 이제 매도인하고 임대인 이런 사람 있죠. 요런 사람들을 뭐라 불러? 어? 매도인, 임대 이런 사람 뭐라 불러요? 권리 이전 의뢰인 하잖아요. 권리 이전 의뢰인. 권리를 넘겨주는 의뢰인. 맞죠? 매수인하고 임차인 이런 사람들은요. 네,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 이런 거. 자, 같이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매매교환 임대차 그 밖에 권리의 득실을 변경하는 행위, 이게 중개행위의 대상입니다. 이 중개의 대상인데 민법에서는 네 글자로 뭐랍니까 이거를? 민법에서는 법률행위 이렇게 부르죠. 법률행위 같은 말로 계약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계약. 자, 그러면 매매교환으로서는 어떤 권리가 득실 변경이 됩니까? 소유권이겠죠. 임대차는요? 임차권이겠죠. 그 밖의 권리, 소유권에서 파생되어 나온 권리, 용의물권 있죠, 세 가지? 뭐가 있습니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지지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성의 없게, 진짜. 어디서 배운 거야, 그래? 어? 지지전 이런 거는. 토고 닉강공 해야 되는데, 지지전 이런 건 하지 마세요. 어디서 배운 거야, 그래? 자, 지지전 지지전 안 하잖아, 제가. 그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자, 담보물권으로서는 유치권, 저당권. 질권도 물론 있는데 질권은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기억할 필요 없고. 등기된 판매권, 채권으로서 등기된 판매권, 가등기 담보권. 이 정도의 권리만, 그 밖의 권리 기억하면 되겠죠, 여기까지. 그래서 중개는 그냥 이렇게 용어, 작년에도 이 용어 정의, 요거 제목 조문 그대로 냈어요, 그냥 작년에.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용어 가보게 바로. 두 번째는 뭡니까?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누구예요? 이 법에 의해서 뭐 한자? 이 법에 의해서 또 안 나온다. 안 나오죠? 공인중개사, 그죠? 뺐다가 다시 나오네. 뭐야? 자, 하여튼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는 이 법에 의해서 자격취득 그런데 그죠? 그냥 자격취득하고 끝나야 돼요. 뒤에 막 이래 막 붙어 있으면 안 돼. 보이죠? 붙어 있으면 안 돼요. 뒤에 붙어 있으면 안 돼. 이 법에 의해서 자격을 취득한 걸로 끝나야 돼. 막 이 법에 의해서 자격 취득하면 끝나야 되는데 이 법에 의해서 막 자격 취득해가지고 막 거실에 게시한 자 이래 나오면 틀렸죠. 역으로 얘기하면 거실에 게시 안 한 사람은 공인중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 거실에 게시해놔야 돼. 그래야 공인중개사 되는 거지. 그러니까 뒤에 이렇게 붙어 있으면 안 돼. 이렇게. 자기가 취득한 상태면 다 누굽니까? 공인중개사예요. 공인중개사. 그러니까 이 법은 무슨 법이에요? 이 법은 공인중개사 법이잖아요. 공인중개사 법. 그러니까 이 법이 아니면 무슨 법이라 했어요? 저법이에요. 대표적인 저법이 외국법이잖아요. 시험 문제에 보면은 기출문제 외국법에 의해서 자격 취득한 자. 이 법상 공인중개사가 아닙니다.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래가지고 자격을 취득해가지고 등록했다면 개업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하고 취직했다면 소속 공인중개사가 되는 거지. 자격 취득하고 집에 놀고 있거나 다른 일을 하거나 그냥 있는 사람은 그냥 공인중개사라 불러요.
되겠죠, 여기까지? 자, 이 공인중개사 이제 좀 어떤 사람인지 아시겠죠? 느낌 옵니까, 이제? 보통 사람 아니죠? 이제 좀 느낌이 더 올 거예요. 가면 갈수록. 보통 사람 아니에요. 독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결석을 안 하고 매일매일 꾸준하게 하는 게 독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게 독한 겁니다. 꾸준하게 오세요, 꾸준하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가볼게요. 세 번째가 중개업이네. 중개업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뭘로 하는 거? 업으로 행하는 거. 나 글자 크기가 안 바뀌었네, 얘는. 딱 보니까 24네. 작죠? 작죠, 글자가. 이거 있었어요, 원래 24. 이거 있었어. 괜찮죠, 이 정도도? 약간 뒤에서는 약간 안 보일 수 있어, 뒤에서. 앞에서는 괜찮은데. 원래 이 정도였는데, 그죠? 이걸 28로 다 바꾼 거예요. 이거 바꾸다 안 바꿨네. 어저께 바꾸는 과정에서 누가 어제 수강생이 와가지고 음료수 하나 주고 가더라고. 그거 보고 그거에 정신 팔려가지고 못 고쳤어. 보니까. 자, 하여튼 다른 사람의 의뢰에 와가지고 일정한 보수 받고 중개업, 이 네 가지 요소가 다 충족돼야 돼요. 의뢰, 보수, 중개업. 자, 이 네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빠지면은 이 법상 중개업을 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다른 사람 있죠? 이 다른 사람. 이 다른 사람은 누가 의뢰하러 옵니까? 소유자가 오겠지. 소유자. 그리고 소유자로부터 대리권 소유받은 사람 누구? 대리인이 오겠죠. 그럼 일정한 일에 위임받은 사람, 수임인이 온다 이 말이에요. 같은 사람이에요. 대리인이 와서 뭐 의뢰하든 수임인이 와서 의뢰하든 물론 위임장 같은 거 들고 와야 되겠지 당연히. 같은 사람이에요. 자, 다른 사람의 의뢰 이걸 좀 풀었으면은 개업하고 의뢰인 간의 중개 의뢰 간은 합의예요. 그러니까 의뢰인이 개업한테 팔아주세요. 개업이 알겠습니다. 요거잖아요. 개업과 의뢰인 간의 중개 의뢰 간 합의. 이거를 우리가 네 글자로 뭐라 합니까? 네 글자로 중개계약이에요. 중개계약, 그럼 이 중개계약은 사실행입니까? 법률행입니까? 법률행이죠. 계약이잖아요. 그죠? 계약이잖아요. 법률행이에요. 개업이 행하는 중개행위는요, 그건 사실행위예요. 그러니까 법률행위가 용이하게 성립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추진하는 사실행위. 그건 이제 중개행위고, 중개계약은 개업과 의뢰인 간에 체결되는 법률행위입니다. 법률행위. 자, 일단 이때 쌍방 의뢰든 일방 의뢰든 다 포함된다는 사실이고, 일정한 보수를 어떻게 해야 돼요? 현실적으로 받아야 됩니까? 자, 보수를 안 받고 중개 가능합니까? 보수를 안 받고 중개 해줘도 됩니까? 되죠. 뭐 내가 안 받겠다는데, 그죠? 중개는 가능하지만 보수를 안 받는 것은 중개업을 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중개업이 되려면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보수를 받아야 된다 이 말이겠지. 자, 판례죠. 받기로 약속만 했다. 요구한 데 그쳤다. 중개업한 거 아닙니다. 약속 요구는 중개업한 게 아니라고. 자, 요때 중개는 앞에서 정의한 중개 용어가 그대로 들어오면 돼. 읽어볼게요. 중개업이라 하면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된 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에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 득실, 변경하는 행위를 알선하는 것까지 들어와야 되겠죠? 알선하는 것이 중개니까.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하면 틀렸어요. 알선하는 것을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해야지 중개업이 되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읽다 보면은 막 길잖아요. 그러면 막 넘어갑니다. 또 그냥. 업이 빠지면 안 됩니다. 업이 들어있어야 돼. 그럼 중개에 관한 판례가 두 가지가 있잖아요. 중개에 관한 판례가. 첫 번째, 컨설팅 행위의 부사에 이루어졌다. 중개업 맞고, 금전 소비 대상 알선의 부사에 이루어졌다. 저당권 설정 행위의 알선을 해주는데 그것이 금전 소비 대상 알선의 부사에 이루어졌다 해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판례가 그래요. 자, 두 가지 판례만 기억하고, 자, 업이 되려면은 세 가지가 필요해요. 첫 번째는 계속 반복이 돼야 됩니까? 한 번 가지고는 안 되지요. 두 번째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해야 되고, 세 번째가 영리 목적, 영리 생사예요. 영리 목적. 이 세 가지가 다 충족되었을 때 업을 한 것이 되는 거지. 그래서 업에 관한 판례가 두 가지가 있어요. 업에 관한 판례가. 자, 첫 번째가 뭐냐 하니까 우연한 기회에 단 한 번 보수를 받고, 우연한 기회에 단 한 번 보수를 받고 중개해줬다. 중개업 한 겁니까? 안 한 거지. 왜? 계속 반복이 없으니까. 계속 반복이 없잖아. 그죠? 그 이유가. 간판을 내건 상태에서 단 한 번, 이거는 중개업을 한 것이다. 왜? 간판을 내걸었다는 거는 계속 반복할 의사가 있으니까. 그래서 판례 이 정도까지 기억하고 있으면 돼. 자, 그 다음 중요한 게 하나 있죠. 중요한 게 뭐냐 하니까, 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은 자, 등록하지 않은 자가 의뢰받고 보수받고 중개를 업으로 했네. 중개업 한 겁니까? 네. 한 거예요.
자, 다시 왜 다른 사람 말을 못해요? 다시 할게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의뢰받고 보수받고 중개를 업으로 했다. 중개업 한 겁니까? 한 거예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 등록 여부와는 관계없다 이 말이지. 등록을 하든 안 하든 간에 누가 하든지 간에 의뢰받고 보수받고 중개업으로 하면 중개업 한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게 시험장에서 나오면은 조금 이제 순간적으로 헷갈릴 수 있어요. 갑자기. 시험장에서는 사람이 힘들어지거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나 얘기했죠. 막 이상한 호르몬이 나와. 시험 칠 때. 나오면서 이제 시험 끝나면 호르몬이 딱 사라져. 갑자기 사라져. 그래요. 자, 하여튼 중개업이라는 용어. 그다음 네 번째가 볼까요? 네 번째는 개업입니까? 자, 개업 공인중개사 누구예요? 이 법에 의해서 자, 이 법에 의해서 먼저 개설 등록한 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법에 의해서 개설 등록 마찬가지 이 법에 의해서 개설 등록한 걸로 끝나야 돼. 이 법에 의해서 개설 등록한 걸로 끝나야 돼요. 자, 마찬가지 뒤에 막 뭐 붙어 있으면 안 돼. 계획공인중개사도 이 법에 의해서 뭐 한 자? 개설 등록한 자. 뒤에 막 붙어 있으면 안 돼. 이렇게. 마찬가지. 예를 들어서 이 법에 의해서 개설 등록하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고 있는 자. 뭐 읽어보니까 아 이거 중개를 업으로 행하고 있는 거 맞잖아. 그러면서 풀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 풀면 안 된다는 거지. 용어 정의는 아주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개설 등록한 걸로 끝나야 돼요. 왜 뒤에 뭐 붙어 있으면 안 되냐면은 일을 하는가 안 하는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휴업 중에 있는 사람 일 안 하죠? 개업 맞잖아. 등록돼 있죠? 그 다음에 업무 정리 중에 있는 사람도 일 안 하죠? 근데 등록증 살아있죠? 그런 사람들 다 포함시켜줘야 된다. 그러니까 개설 등록한 걸로 끝나야 돼요. 여기까지. 자, 종별이 있네, 종별. 그리고 이 법은 공인사법이고. 자, 종별은 일단 기본적으로 세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가 자연인으로서 자격 취득해가지고 등록했지. 이 사람 뭐라 부릅니까?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 뭐라 불러? 그냥 개업이라 하면 안 되고, 이 사람은 공인중개사인 기업이잖아요. 자격 취득했잖아요. 공인중개사인 기업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자연인인데 자격은 없는데 등록한 것으로 보는 자네. 이 사람 뭐라 부릅니까? 부칙사인 기업이잖아요. 정확한 명칭인 건 이제 법제 7638호 부칙제 6조 2항에 의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것으로 보는 자. 편의상의 부칙제 6조 2항 이 사람이에요. 자, 세 번째 법인을 만들어가지고 등록했네. 누굽니까? 법인인 기업이잖아요. 요 세 가지는 우리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고 다른 법률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 이거 뭐라 부릅니까? 특수법인. 잘렸네. 특수법인 원래 여기까지 있었는데 특수법인. 자, 특수법인은 농협동조합, 그다음에 자산관리공사, 산림조합, 산업단지관리기관. 얘가 올라가가지고 딱 올라가야 되는데 이거 딱 내려갔네. 봤죠? 희한하네. 이게 프로그램의 그 버전에 따라서 좀 다르게 되나 봐. 이게 열대. 그렇죠? 열대. 자. 그 다음에 소속입니까, 이제? 두 사람 남았네. 소속입니까? 자, 소속은 누구냐? 작년에 답이었어요, 소속이. 작년에 또 안 나온다. 이쪽으로 가면 안 나오네. 그죠? 안 나와요. 자, 일단 소속은 개업에 소속된 공인중개사. 자격증 있는 사람이네, 그죠? 자격증 있는 사람. 여기에 누가 포함되냐니까 법인의 임원사원 중에서 공인중개사 인자 포함. 자격증이 있는 사원이면. 자격증이 있는 사원이면 또 뭘로 봐? 여기를 보세요. 거기 보지 말고. 자격증이 있는 사원이면 또 뭘로 봐? 소속으로 본다 이 말이죠. 되겠죠? 자격증이 있으니까 뭐 하겠어? 중개 업무를 수행하고 업무를 보조하겠죠. 이런 사람들. 소속 공인중개사. 작년에 답했었어요. 중요한 거는 두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개업에 소속된 공인중개사하고 법인의 사원 임원 중에서 공인중개사 인자 뭐 포함되니까 두 사람이 있다. 이 사람 말을 말한다, 이 사람 말을 말한다면 틀린 거예요.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누가 있냐면은 중개보조원 있잖아요. 중개보조원.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예요. 자격증 없는 사람이야. 자격증 없는 사람이고. 그래서 개업에 소속돼 있습니까? 개업에 소속돼 있죠. 그래가지고 자격증 없으니까 무슨 일을 하겠어? 현장 안내, 일반 서무 이런 업무를 무슨 업무라고 그래요? 단순 업무. 단순한 업무를 뭐 하는 자? 보조하는 자에 되는 거죠. 단순 업무 보조하는 자. 자, 그래서 이제 이 중개보조원도 우리 시험에 물어보죠. 중개보조원도 물어봐요. 중개보조원. 자, 그 다음에 제가 신설된 거 얘기해 드렸어요. 얘기 안 했죠? 4월 18일자로 신설이 돼가지고, 4월 18일자. 자, 이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이렇게 봐. 아시겠죠? 여기. 현장 안내 일반 서무, 단순 업무 보조까지. 그러니까 시험이 어떻게 나오냐 이러니까 공인중개사로서 개업에 소속돼요. 틀렸지? 개업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틀린 거고,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 개업에 소속돼 맞는데 현장 안내까지 괜찮은데 계약서 작성 의무를 부담하는 자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하게 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개보조원에 대해서 신설된 내용이 하나 있어요. 중개보조원. 신설 중개보조원에 대해서. 그래서 4월 18일자로 신설이 됐는데 6개월 후에 이제 시행이 돼가지고 10월 19일부터 시행이야. 그러면 여러분들 시험 범위에 들어간다 이 말이죠. 자, 무슨 내용이냐면, 무슨 규정이냐면, 이 중개보조원 있죠. 자, 중개보조원이요, 현장 안내 등 업무를 보조하는 경우에는 미리 나는 중개보조원임을 고지할 의무가 있어요. 나는 중개보조원이요, 그러면서 미리 고지해야 돼요. 현장 안내할 때. 자, 현장 안내 출발하잖아요. 그러면 나 중개보조원 출발합니다. 그러면서 물어보고 가야 돼요. 만약에 중개보조원 출발합니다 안 하면 가태료 얼마냐 하니까 500만 원 이하의 가태료예요. 보조원이. 자기가 보조원임을 밝혀야 돼. 명함을 주든지 뭘 하든지 간에 일단은 밝혀야 돼. 나중에 의뢰인이 니 언제 밝혔노 이렇게 니 얘기 안 했잖아 이렇게 나오면 이 보조원이 밝혔다는 걸 증명해 줘야 돼요. 밝혔다는 걸. 하여튼 가태료니까 500만 원의 가태료니까 가태료의 그 500만 원의 가태료 안기법이 바뀌겠네. 바뀌어야 되겠죠.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준비했어요. 자, 뭐냐 하니까 원래 이게 성수잖아요. 성수 영감이었죠. 성수 영감 부모 적선해감이죠. 근데 중개보조원임을 뭐 해야 돼? 고지해야 되죠. 고지. 예, 갑자기 이 성수의 성이 결정이 됐어요. 고성수라고요. 성을 이때까지 알 수 없다가 앞으로도 영영 모를 것 같았는데 갑자기 성을 알려주네요. 이 성수의 성이 뭐냐 하니까는 고시야. 고지의 의무. 중개보조원임을 고지할 의무. 고성수라고요. 갑자기 알게 됐어요. 갑자기. 고성수 영감 부모 적선해감. 이렇게 하시면 돼요. 금방 외우겠지, 이거 다 외웠잖아, 지금. 할 거 없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준비하니까. 예. 요거 말고 하나 더 있어요. 하나. 암기법이. 이거 말고 어떤 거 하려다가, 이번에는 요거 했어요. 성수이죠, 성수 영감.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부모잖아, 부모를 부모를 거꾸로 하면 모부죠? 모부인데 앞에 고를 집어넣으니까 고모부 성수영감 고모부 적선해감 이렇게 하려다가 뭐 또 고모부까지 나와야 되겠나 그래가지고 고모부 안 하고 이걸로 이제 하려고 이걸로 고성수라고. 이게 낫겠죠? 고성수가? 네, 고성수. 자, 하여튼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돼요. 요거 말고 이제 또 신설되는 거 있고 또 제재가 또 이렇게 절대적 등록 취소도 바뀌는 게 있고 절치가 바뀌어요. 또 1대1이 바뀌어요. 1대1이. 그럼 그 파트 고용인 가가지고 제가 또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까지가 용어정의죠. 자, 그러면 판례를 한번 읽어볼게요. 자, 5페이지 한번 가셔가지고 거기에 관련 판례
제일 위에 보면 관련 판례 있죠? 중개와 관련된 판례라고 적어놨는데 첫 번째, 이 책에 나오는 판례는 다 보셔야 돼요. 첫 번째가 제2조에서 말하는 급하기 권리. 자, 급하기 권리에 저당권 있지요? 저당권 등 담보물권도 포함이 되고 저당권 설정에 관한 행위가 금전 소비대차 알선에 부수하여 이루어졌다 해도 중개 대상이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도 보세요. 유치권도 일신 전속적이 아닌 재산권으로서 피담보 채권하고 목적물을 함께 이전하지요. 그러면 그 이전이 가능하다. 유치권 이전 가능하지요. 그래서 부동산 유치권도 중개 대상 권리가 된다는 거. 다음 시간에 또 나올 거고. 자, 밑에 중개 행위의 법적 성질 나와 있잖아요. 사실행위네, 사실행위. 중개행위는 자, 법률행위가 용이하게 성립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주선하는 사실행위다 이런 거죠. 그러면서 보조적이면서 독자적인 행위다. 누가 시켜서 하는 행위가 아니에요. 사자로서 행위도 아니고 대리인으로서 행위도 아니다. 그죠? 보조적이면서 독자적인 행위. 그 정도 보고 밑에 한 판례 한번 보세요. 1번 중개행위는 거래의 쌍방 당사자로부터 의뢰받는 경우뿐만 아니라 거래의 일방 당사자의 의뢰에 의하여 의뢰에 의하여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 알선 중개하는 것도 포함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줄여서 얘기하면 쌍방 의뢰뿐만 아니라 일방 의뢰도 포함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번에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어떻게 판단합니까? 이거 잘 물어봅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진정으로 거래 당사자를 위하여 거래 알선 중개를 하려고 하는 개업의 주관적인 의사에 의할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자, 개업의 행위를 이게 중요한 거야.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 통념상 이게 중요한 거죠. 거래 알선 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 통념에 따라 판단하겠다 이 말이에요. 자, 밑에 중개와 구별되는 개념들이 나옵니까? 뭐 이건 우리 시험에 안 물어보니까 굳이 안 봐도 된다. 안 봐도. 나는 좀 꼼꼼한 편을 해가지고 집에 와서 꼼꼼한 편을 해가지고 좀 보고 싶다 그러면 집에 와서 혼자서 보세요. 아시겠죠? 네. 중개의 유형도 안 봐도 돼. 자, 뒤로 넘어가 볼게요. 오른쪽에 이제 밑에 중개업에 관한 판례가 있잖아. 중개업에 관한 판례. 자, 첫 번째 보세요. 중개 대상물의 거래 당사자들에게서 보수를 현실적으로 받지 아니하고 단지 보수를 받을 것을 어떻게 했어? 약속 요구하는데 그쳤네, 그죠? 이건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겠죠. 두 번째, 부동산 중개 행위가 컨설팅 행위에 부수하여 이루어졌다 해서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것은 아니다. 해당한다 이 말이겠지. 오른쪽에 금전 소비대차 계약 자체는 중개의 대상이 안 되지요. 여기네. 개업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금전 소비대차 알선에 부수하여 저당권 설정의 행위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거, 이거는 중개업에 해당한다는 거죠. 자, 네 번째,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거래계약 체계를 중개를 하고 보수를 받은 경우에 중개업에 해당한다고 할 수가 없겠네, 그죠? 계속 반복성이 없으니까. 자, 다섯 번째도 간판을 내건 상태에서 단 1회, 이거는 계속 반복할 의사가 있겠네, 그죠? 그러니까 중개업에 해당한다는 거고. 여섯 번째는 일반인이 중개 활동을 하는 것은 금지되진 않지만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은 무등록 중개업으로서 처벌되겠죠. 중개에 대한 처벌 기준 없어요. 무등록 중개에 대한 처벌 기준 없는데 무등록 중개업에 관한 처벌 기준이 있어요. 자, 7번입니다. 회사에서 영리 목적이 아닌 복지 차원이잖아요. 복지 목적이죠. 그리고 사원들을 상대로,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원 상대로. 사원 상대란 말은 특정인 상대다 이 말이에요. 특정인을 상대로 한 것은, 그죠? 이거는 중개업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업이 아니다 이 말이죠. 영리 목적도 아니잖아 지금. 자, 그래서 이 정도 판례 정도 기억하고 문제는 바로 풀어볼게요. 문제집 자, 몇 페이지? 14페이지. 자, 14페이지 한번 보세요. 자, 중개업에 관한 문제가 단독으로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옳은 것은 1번에 반복 계속성이나 영업성이 없다 했죠. 우연한 기회에 타인 간의 임야매매 중개 행위를 하고 보수를 받는다 하더라도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겠죠. 네, 반복 계속성이 없으니까. 자, 2번은 중개사무소 나왔네. 개설 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했죠. 중개업에 해당한다 해야죠. 한다. 등록 여부랑 관계없다고. 이게요, 순간적으로 딱 넘어갑니다. 이게 순간적으로 시험장에 딱 가면 이게
해당하지 않는다. 등록 안 했으니까 이렇게 넘어간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 조심하셔야 돼요. 자, 세 번째 보세요. 일정한 보수를 받고 부동산 중개 행위를 컨설팅 행위에 부수하여 업으로 하는 경우 중개업에 해당한다라고 해야 되겠죠. 4번에 보수를 받고 오로지 토지만의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경우에 중개업에 해당한다. 토지만 해도 됩니까? 토지만? 왜 토지만 되죠? 토지만. 난 토지가 좋아가지고 온 천지 돌아다닐 건데 이러면서 막 토지만 해도 돼요. 상가만 해도 되고 아파트만 해도 되고 다 할 필요 없죠. 예. 답이고, 자, 5번에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저당권 설정 행위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경우 그 행위의 알선이 금전 소비대차 알선에 부수하여 이루어졌다면 중개업에 해당하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2번을 가볼게요. 옳은 것은 용어 관련 설명 옳은 것은 1번 공인중개사에는 외국법에 따라 자격을 취득하자도 포함됩니까? 외국법 안 되죠? 네, 안 됩니다. 저 법이잖아요. 자, 2번 중개업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보수 유무 관계 없는 게 아니죠. 보수를 받아야 됩니다. 반드시. 그래야 중개업이 되는 거예요. 3번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으로서 중개업을 수행하는 공인중개사 누굽니까? 소속이 맞잖아요. 소속이다 해야 되겠죠. 4번 중개보조원은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입니까? 아닌 자잖아요. 바로 틀렸죠. 5번에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가 손해배상 책임 발생시킬 수 있는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요. 객관적으로 봐서 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되겠죠. 맞는 말이네. 이렇게 판례가 물어봅니다. 판례를. 자, 3번 보세요. 뒤에 틀린 것은 하고 물어봤어요. 1번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 업무 수행하거나 개업의 업무를 보조하는 자 누굽니까? 소속 맞잖아. 소속 맞죠? 자, 이번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으로서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공인중개사도 소속이 맞고요. 3번 무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를 의뢰한 거래 당사자는 무등록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행위에 대하여 무등록 개업하고 공동정범으로 처벌되겠습니까? 거래 당사자는 처벌 안 됩니다. 무등록 개업은 행정형벌을 받겠죠. 답은 3번이고 4번에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보조원이나 법인의 임원사원이 될 수가 없어. 이중소속 안 되니까. 자, 5번에요. 거래 당사자 간의 지역권 설정 취득에 관한 알선 이거 중개에 해당하겠지요. 자, 그 다음에 밑에 4번 용어와 설명이네. 여기 33회 작년 나왔어요. 1번 보세요. 중개는 중개 대상물, 거래 당사자, 매매기와 임대차 그 밖의 권리 득실 병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거. 그대로 다 돼 있잖아요. 조문 그대로. 2번도 보세요. 개업공인중개사 이 법에 의하여 계좌 등록한 자. 끝났죠? 3번 중개업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고 있는 것. 조문 그대로잖아요. 4번을 보세요.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는 소속공인중개사에 해당한다라고 해야지. 차이할 수 있겠죠? 5번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 아닌 자 맞고 개업에 소속되어 있죠. 현장 안의 일반 서무 이게 무슨 업무라 그래 이걸? 단순 업무 이런 거 보조하는 자 맞잖아. 단순히 들어가야 되겠죠 이때? 네, 맞아요. 이렇게 작년에 쉽게 나왔어요. 작년 1분 문제. 작년에 시험 쳤어야 되는데. 합격이 내용은 바로. 그죠? 자, 하여튼 이렇게 해서 용어 정의 반드시 맞춰줘야 됩니다. 좀 쉬었다가 중개대 상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